안녕하세요. 파고다 신촌 종결토익 LC 강사 클레어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27일 LC 만점을 위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득점 꿀팁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만약 이 시청을 하기 전에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파고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특강 탭 누르시고요. 그리고 토익 시험 대비 클릭하신 후에 2월 27일 시험 대비 문제팩 mp3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Part 1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고르는 Part 1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오답 소거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 A, B, C, D를 들으면서 정답이면 동그라미, 정답이 아니면 X, 잘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면 세모로 표시하는 이 오답 소거법 중에서 X로 반드시 소거할 수 있는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사진에 없는 단어가 나오면 X로 소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봤었을 때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명사가 들린다? 그때에도 X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잘못 묘사해도 X로 가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standing, 서 있는데 is seated, 앉아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묘사하는 부분 X로 소거를 해주세요. 하지만 이때 더 중요한 건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어떠한 표현은 동작을 의미하고 어떠한 표현은 상태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옷을 입고 있는 동작. 예를 들어서 자켓 따위에 팔을 끼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동작. putting on 또는 trying on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완전하게 착용하고 있는 이 상태는 wear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고 있는 동작, 입고 있는 상태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picking up, 집어들어 올리다. picking up, 동작을 의미하고 단순하게 쥐고 있다, 잡고 있다는 hold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갈게요. 사물의 위치나 상태를 잘못 묘사해도 당연히 X로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문이 닫혀 있는데 The door has been left open.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당연히 X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being이 들리면 당연히 X로 소거할 수 있다. 이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론서나 많은 토익 강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는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ing이 들어간 Part 1의 동사 모양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란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자,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일단 생김새는 비동사 being, pp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이면 is를 쓰고 주어가 복수이면 are 이라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 수동태란 현재 진행과 수동태가 합쳐진 동사의 모양이에요. 그럼 먼저 현재 진행 능동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에 He's installing a bookshelf. 남자가 책장을 설치하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 능동태의 문장이 있었을 때 어머, 우리는 남자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ookshelf, 이 책장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bookshelf라는 사물,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오면서 A bookshelf is being installed. 책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다. 즉, 현재 진행 수동태란 사람이 사물에 가하는 동작을 사물의 입장에서 서술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장이 설치되고 있는 중이다. 반드시 사진에 책장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즉, 현재 진행 수동태 정리를 하자면 이 being은 결국 단순하게 사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판단해 줄 뿐이고 이 being이 들어간 문장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PP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being이 정답 가능한 예외 표현 세 가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상품들이 매장에 진열되고 있는 중이죠. 전시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Items are being displayed in the store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이 없더라도 진열되어 있는 중이다. 전시되어 있는 중이다.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 자, 두 번째. 자, 이 cast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주어까지 문장 자체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hadows are being cast.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림자란 사람한테만 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굴절에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 어디에든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shadows are being cast.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암기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밖에 있는 가로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가로수에 굳이 비료 주러 가시나요? 물 주러 가시나요? 이렇게 어떠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Some plants are being grown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 표현 세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득점 꿀팁 한번 한 가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의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 또는 의상 따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득점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주변 사물이나 배경이 정답 보기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고득점 꿀팁이에요. 자, 그럼 먼저 1번 그림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 is bending over to tie his shoe. B. Benches line a walkway outdoors. C. A lamppost is being repaired by workers. D. Leaves are being swept off a path.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A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A man is bending over to tie his shoe. 자, 남자가 숙이고 있는 중입니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숙이려면 이러한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지금 허리가 꼿꼿한 상태이기 때문에 A번 X로 한번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B. Benches line a walkway outdoors. Benches line a walkway outdoors. 자, 벤치들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야외. 사실 이 그림 자체가 B번이 정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 B번을 정답으로 바로 듣고 풀기에는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다. 일단은 세모로 치고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잠깐 한번 기다렸다가 C번과 D번 나머지 보기를 한번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A lamppost is being repaired by workers. 자, 어떠한 가로등이 수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부들에 의해서. 자, being pp가 등장을 했으면 당연히 이 repair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가로등을 수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번 X로 한번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D. Leaves are being swept off a path. 자, 나뭇잎들이 being swept up a path. 어떠한 길에서 치워지고 쓸려지고 있는 중이다. 자, sweep의 원형은 수입이에요. 이 수입은 쓸다라는 표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뭇잎을 길에서 쓸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D번도 X로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답은 B번이 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렇지.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일지라도 주변 사물이나 배경이 이렇게 B번처럼 정답 보기로 등장이 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의 사진을 봤더니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being이 들릴 수 없겠죠.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being 예외 표현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진열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2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ome gardening equipment has been left outside. B. Some plants are being grown in pots. C. There's a rake leaning against a wall.
D. Gardeners are lining up flowers in rows. 잘 하셨어요. 다시 한번 A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ome gardening equipment has been left outside. Some gardening equipment. 사진에 지금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 따위는 정원 장비 기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equipment 하자마자 X로 소거할 수가 있겠고 B. Some plants are being grown in pots.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Some plants are being grown in pots. 여기서 pot은 화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이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다. 사람이 없더라도 예외가 가능한 being grown. 정답 B번 체크해 주시고 C. There's a rake leaning against a wall. 벽에 기대어 있는 rak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뭇잎들을 긁어 모으는 그 갈퀴들 있죠? 이런 갈퀴들을 rake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도 그 벽에 기대어져 있는 rake 없으니까 C번도 X로 소거를 해주시고 D. Gardeners are lining up flowers in rows. 그렇지. 자,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gardeners라는 사람 명사도 존재할 수 없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art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도 역시나 OX 세모, 오답 소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토익 part 2 같은 경우에 정답을 듣고 풀었어요. 예를 들어 A번을 들으면서 응, 너 아니야. B, 너 정답이네. C, 너도 아니야. A, 정답은 B번이 확실해 라고 정답을 듣고 문제를 풀었다면 요즘 part2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part2, A번을 들으면서 너 아니야. B, 뭐라고? 이게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해요. 그러면서 C를 들었더니 너도 아니네. 어쩔 수 없이 정답은 B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답을 듣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기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남는 보기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part2의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답 소거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 sure, okay라고 절대 답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yes, 응 이라고 답할 수 없다라는 거 첫 번째 체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주어의 불일치. 예를 들어서 did you, have you, would you, could you 너한테 물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he, she라는 3인칭 대명사가 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you하게 물었는데 he라고 주어 불일치도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시제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씨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라는 did라고 물었는데 yes, she did 하면 정답 될 수 있겠지만 yes, she does 현재 시제, 과거와 현재 시제의 불일치로서 이렇게 시제 불일치도 소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갈게요. 유사 발음, 반복어휘, 연상어휘는 함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의문사 하, 의문사 후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담당자나 책임자를 묻는 질문 패턴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who's in charge of, who's in charge of, 누구 담당이니?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charge는 담당,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 A. There's a charge for cancellations. 취소하는 데는요. 요금이 있어요. 취소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charge는 price, cost라는 비용, 요금,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is a battery charged? 이 배터리 충전되나요? 충전됐나요? 여기서 charge는 충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즉, 질문과 보기에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
자, 사람 심리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청직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가진 정보가 굉장히 극소수일 때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비슷한 소리가 들려. 그럼 괜히 비슷한 거에 끌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교묘히 아주 이용하여 일부러 발음의 소리의 유사성을 통해 유사 발음이다. 또는 반복어휘로 함정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Part 2의 고득점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 결국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요. 부정의문문과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부정의문문에서 낫을 해석하지 않는다. 부정의문문은 결국에는 일반 의문문과 똑같이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부정의문문이란 Did you라고 물어볼 걸 괜히 didn't you, have you라고 물어볼 걸 haven't you 이렇게 앞에 not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시작하는 의문문을 부정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꼬리가 붙은 의문문을 부가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부정의문문과 부가의문문은 not을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엮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에서 부정은 not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의 의문문이 바로 부정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배고프지? 너 배 안 고프니?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의 여부란 말이야. 너 숙제했니? 너 숙제 안 했니?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예요. 따라서 결국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not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의문문으로 처리를 하는데 먼저 shouldn't we, wouldn't you rather, don't you want to 이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not을 해석하지 않는데 그럼 should we, 우리가 뭐뭐 해야 하니? 결국 제안의 의도를 갖게 되고 wouldn't you rather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뭐 할래라는 덜이 표현이에요. 차라리 뭐뭐 할래라는 제안. Don't you want to? 마찬가지로 not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do you want to?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할래? Don't you want to? 뭐뭐 할래? 라는 똑같은 의미. 그래서 보이는 모양새로는 부정의문문처럼 생겼지만 결국에 질문자의 의도는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수락이나 거절로서 답을 해주는 것이 정답 보기가 될 수 있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가의문문이에요. not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너 보고서 검토했어 라고 평서문처럼 해석을 해주고 뒤에는 사실 확인, 그치 라고 뒤에 꼬리만 붙여준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 첫 번째 의도는 사실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친구랑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들떠서. 야, 영화 진짜 재밌었다. 영화 진짜 재밌었다. 그치? 라고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깽판을 치는 거야. 찬물을 끼얹는 거야. 나는 진짜 재미없었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의도는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뭔가 나의 감정이나 의견이 실린 부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동의, 맞장구가 정답 보기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처럼 shouldn't we, wouldn't you rather, don't you want to?는 부정 의문문처럼 생겼지만 결국 제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이에요. Part 2에서 몰라요는 천하무적 방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담당자가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회의는 몇 시에 열리니? 오늘 열리니? 내일 열리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의문문의 형태든지 몰라요는 항상 막아낼 수 있는 천하무적 답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art 2의 질문을 살짝 놓치더라도 뭔가 ABC 보기 중에 몰라요와 관련된 표현이 있으면 일단 정답 후보 1순위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 몰라요. I'm not sure. 두 번째, It hasn't discussed yet.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세 번째, I haven't heard.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확인해 보세요. Check, refer to, consult.
확인해 보시고 참조하세요라는 표현들도 등장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클레어가 알 거예요. 또는 클레어가 담당자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Claire might know 또는 Claire is in charge of that. 클레어가 담당자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라요에 대한 패턴이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요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선 회차에서 우리 적중 특강으로 몰라요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Part 2 꿀팁입니다. 자, 비의문사문, 즉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 no, sure, okay라고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로 보기가 시작한다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yes, no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질문의 맥락과도 일치하는지를 직청직해할 수 있어야 한다. 까지만 생각을 하고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Shouldn't we increase the budget for the upcoming product launch? A. I've ordered some samples B. at 10 a.m. on December 8th. C. That's a great suggestion. 어머, 아까 방금 슈동위가 부정의문이지만 제안의 의도를 갖는다라고만 캐치만 잘했다면 정답은 바로 C번이라고 손쉽게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should we increase the budget? 우리가 예산을 증가시켜야 하니? 라는 표현에서 A번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몇몇 샘플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샘플의 경우에는요. 영국식 발음으로 sample이라고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제품 출시라는 launch라는 표현이 있으니 sample이라는 연상어휘 함정이 등장을 했을 뿐이다. 예산을 증가시킬지 말지에 대한 제안의 수락이나 거절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A번 X로 소거가 됐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when에 대한 답변인 거죠.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변으로 B번 체크하시고 X 소거. C번 결국에는 제안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C번이 정답이구나 쉽게 체크하고 이번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스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Number 4. Can I pick that up at the office supply store? A. Yes, you can pick up the language. B. They're out of stock at the moment. C. I think I'll apply for the position.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Can I pick that up? 자, pick up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무엇을 찾아오다 또는 어떠한 매장 따위에 그 물건을 사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Can I pick that up at the office supply store? 자, 우리가 그 오피스 서플라이 스토어에 그것을 사러 갈 수 있을까요? Can I? 사도 되나요? 라는 허가를 요청하는 의문문이고요. A번에서 A. Yes, you can pick up the language. yes까지는 너무 좋았어. 그래, 할 수 있어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내용을 봤더니 pick up the language.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뜻으로 pickup이 반복되었지만 이때 A번은요. 언어를 습득하다, 배우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당신은 언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전혀 뒤에 내용이 앞에 있는 질문의 내용과는 무관한 설명이고 그리고 pickup을 반복해준 소리 함정이기도 했다. 체크해 주시고 B번. B. They're out of stock at the moment. 자, 현재 지금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러 오실 수 없어요. 라는 거절의 의도가 가진 B번이 정답. C. I think I'll apply for the position. 따라해 볼까요? supply, apply, supply, applied. 유사 발음, 소리의 유사성으로 함정을 주었다. 체크하고 이번에는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The projector in the seminar room is being repaired, isn't it? A. Actually, we're buying a new one. B. I need a new pair of gloves. C. She's leading the workshop. 자, 5번 정답은 그렇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Number 5. The projector in the seminar room is being repaired, isn't it? 프로젝터가 is being repaired. 수리가 되고 있는 중이야. 그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가의 부분이었습니다. 수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A번. A.
Actually, we're buying a new one. 사실은 actually를 언제 쓰지? 그치, 네가 알고 있는 사실과 뭔가 조금 다를 때 쓸 수 있는 게 actually죠. 사실은 우리 새로운 거 살 거야. 여기에서 원은 프로젝터를 의미할 수 있겠죠. 우리 사실은 새로운 거 살 거야. 그러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긴가? A번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자, B번과 C번 소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B. I need a new pair of gloves. New pair of gloves. Repaired, pair이라는 유사 발음 함정으로 가지고 왔고요. 나는 글로브 한 쌍, 장갑 한 쌍이 필요해요. 유사 발음 함정, B번 소거. C. She's leading the workshop. she. 자, she는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한다. 즉, 질문에 있는 어떠한 사람 명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 명사를 대신 받아올 수 있는데 이때에는 지금 이 5번의 질문에 어디에도 사람을 대신 받아올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번 같은 경우에 주어의 불일치, 즉 주어의 정체불명 주어로서 소거를 하는 부분 C번까지 제끼니까 B번, C번 남기고 결국 A번으로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빠르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6. What is the warranty period of your smartphone? A. I purchased it last week. B. I downloaded a new application. C. I accidentally threw away the paperwork. 자, 혹시 6번에서 정답을 A번으로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문사 wha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명사 또는 동사가 핵심 키워드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한번. Number 6. What is the warranty period of What is the warranty period? 그렇지. 자,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 How long에 대한 답변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핸드폰의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your smartphone? A. I purchased it last week. 저 지난주에 구매했어요. 자, last week 같은 경우에는 시간, 기간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의문사 when에 대한 답변이에요. 즉 A번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다. A번 X로 소거하실 수 있어야겠고 B. I downloaded a new application.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application이라는 연상어휘 함정이 등장을 했고요. C. I accidentally threw away the paperwork. 제가 실수로 그 서류 따위를 버렸어요. 여기서 paperwork는 어떤 warranty period 따위가 적혀져 있는 그러한 종이 문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가 문서를 실수로 버려서 내가 보증 기간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회적인 C번이 정답.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last week 시점, period, 기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좀 고득점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7. Who can help me operate this exercise equipment? A. I'm available in about 5 minutes. B. A large shipment. C. Michael can order the equipment. 그렇지. 자, 7번도 역시나 여러분들 C번의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문문에 그냥 의문사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답이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의문사 where이 등장했을 때 보기 A, B, C 3개 중에 2개가 where에 대한 답변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문사 who, 사람을 물었었을 때 마찬가지로 보기 3개 중에 2개가 사람에 대한 보기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득점, 만점을 위해서는 의문사를 듣는 것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에 나오는 동사, 목적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직청직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7번 들어보시면요. 7. Who can help me operate this Who can help me operate? 누가 나 사용하는 거 도와줄래? exercise equipment? 이 운동 장비 사용하는 거 누가 도와줄래? A. I'm available in about 5 minutes. 저 약 5분 후에 시간 되는데요. 즉,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A번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B. A large shipment.
A large shipment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후로 받을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equipment, 장비 따위가 나오니까 shipment, 선정물, 배송품이라는 어떠한 연상어휘 함정이 등장한 것뿐이고 C. Michael 마이클이 등장했으니까 사람 이름 등장해서 나 여기에 막 설레는 거야. 그런데 뒤에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can order the equipment. 마이클이 그 장비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equipment 반복까지 해주고 사람 이름까지 가지고 왔지만 내용이 불일치하는 C번은 아주 좋은 함정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8. Wasn't the design for the new product due this afternoon? A. I thought I signed it already. B. Some modifications were required. C. No, from the graphic designer. 들으셨나요? 다시 Or 한번. 8. Wasn't the design for the new product due... 자, wasn't the design for the new product? 자, 이런 수식어 부분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날리실 수 있습니다. 자, wasn't 신경 쓰지 않을게요. 낯은 해석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Design for the new product due this afternoon? due this afternoon. 자, do라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는요, 영영사전의 의미를 보시면 expected to happen,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뭐뭐가 만기 예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ue date, 만기 예정인 날짜 같은 경우에 deadline이라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이 오늘 오후까지였나요? 오늘 오후까지였는지를 사실을 확인하는 부정 의문문이었고요. A. I thought I signed it already. 제가 벌써 서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design, sign, resign. 유사 발음, 삼총사, 함정. B. Some modifications were required. 자, 몇몇 수정사항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오늘 오후까지는 맞았지만 결국에는 지연되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답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B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답으로 선뜻 골라내기 조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단 세모로 한번 놔두고 한번 C번을 소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No, from the graphic designer. 디자이너. 아니요, 디자이너로 붙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이라는 또 한 번 유사 발음 그리고 연상어휘 함정으로 등장을 했다. A번, C번 소거하고 남는 B번 정답 처리 체크. 자, 이번엔 파트 2의 마지막 9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Number 9. Didn't a new grocery store open nearby? A. For some fruits and vegetables. B. Not that I know of. C. A 7% growth.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정 의문문이 등장을 했어요. 자, 부정 의문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Didn't a new grocery store open nearby? 근처에 새로운 식료품점이 열었나요? 열었는지 아닌지의 사실 확인. A. For some fruits and vegetables. 자, grocery가 나오니까 fruits and vegetables라는 어떤 연상어휘 함정이 존재를 했고 연지 안 연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B.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는데 세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A 7% growth. 7% 성장.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식료품점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A번과 C번을 소거하고 남는 B번으로 정답을 처리할 텐데 자, 여기에서 not that I know of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을 확인하는 이러한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에서 사실을 확인할 때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이라고 대표적으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제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 Part 4 같은 경우에는요. 세 문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문제집에 적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나 담화를 듣기 전에
문제와 보기에 키워드를 먼저 잡고 어느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노려듣기, 귀 쫑긋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음원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답을 체크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원을 들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정답을 체크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문제를 키워드를 잡는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고 다 듣고 나서 성우가 number 32, number 33라고 읽어주기 시작하면 아, 다음 세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잡으라는 신호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part 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araphrasing입니다. paraphrasing이란 밥 먹었니? 네, 식사했어요. 밥. 식사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바꿔 표현하는 걸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part 2에서 소리의 유사성으로 함정을 준 것처럼 part 3, 4도 똑같은 단어나 표현을 이용한 보기가 함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친구가 정확하게 직청직해 이해를 해서 정답으로 골라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paraphrasing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문제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rt 3의 10번부터 12번입니다. 자, 10번. 남자는 어떤 문제를 보고하고 있는가? A번. 창고 따위가 청소가 되어야 한다. 아이템은 반드시 restock, 재고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재고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는 out of stock, 뭔가 재고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C번. 음식이 어떻게 만료되었다. expire. 그래서 우리가 expiration date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 지난 만료 날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D번. 어머, 배송품이 무언가 손상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10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ndy, have you checked out the canned foods section? 너 혹시 canned food 섹션을 확인해 봤니? We're all out of the beans and corn. We're all out of 나왔으니까 우리 전부 다 떨어졌어.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예요. So we'll have to get some more from this storage room.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지 룸으로부터 we'll have to get some more.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돼. 이 부분 자체가 정답으로 restock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Okay, I'll get to that once I finish unpacking these crates of oranges.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뭐 하고 나서 once I finish unpacking these crates of oranges. 자, 이걸 바로 우리가 연속 타이밍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10번부터 12번까지 원래 먼저 보기의 키워드를 잡고 나서 문제 음원을 듣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문제를 보여드리지, 해석해드리지 않았어요. 이 이유는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나온 남자의 대사에 바로 연타로 여자의 대사에서 정답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언제 정답의 근거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키워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11번 같은 경우에 어떠한 선반을서 여자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To that once I finish unpacking these crates of oranges. 그렇지. 내가 그래서 이 오렌지의 상자를 다 풀기 시작하고 끝나면 내가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바로 B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By the way, do you have another scanning device I can use? This one is running low on battery power. Yeah, I'll grab you one from the office. 내가 사무실에서 갖다 줄게. 자, 12번 문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Also, once you've finished both tasks, please pick up any unused boxes and 자, 그러면 일단 네가 please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Pick up any unused boxes. 사용하지 않은 박스들을 주워서 가지고 가서 put them in the recycling bin. 어디에다가 put them in the recycling bin. 재활용 빈에다가 넣어두어라. 즉, 물건 따위, 이 제품 따위를 왜라? 박스 따위를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라고 paraphrasing 되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타이밍의 문제들은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화를 듣기 전에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는 연습을 해주어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화자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가?
아마 13번은 A번의 소리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번 조경업체, B번 여행사, C번 식료품점, D번 회계사. 14번 남자가 I couldn't really tell you 라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 의도 파악하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내용의 전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조금 숙지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떠한 주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뒤에는 또 어떤 말을 덧붙이는지 그런 감정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남자. 자, A번 마감 기한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B번 프로젝트 디테일을 공개할 수 없다. C번 남자는 이전하고 싶지, 전근 가고 싶지 않아 한다. 자, transfer 같은 경우에는 relocate 또는 move라고 패러프레이징할 수 있습니다. 자, D번 남자는 아직 그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결정이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노려드실 필요가 있겠고 15번 여자가 무엇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가? 만남 또는 회의의 일정을 잡기. B번 다른 비행편을 예약하기. 다른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기. D번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자, 그럼 13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들어 볼게요. Hey Arthur, I just saw the financial analysis you 야, 내가 지금 방금 뭘 봤다고? Financial analysis, 재무 분석을 봤어. 어떤 재무 분석? put together for Martin's landscaping. 네가 Martin's Landscaping을 위해서 네가 준비를 한 재무 분석 보고서를 봤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경업체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객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financial analysis, 재무 분석을 해주는 정답, 회계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Nice work. Thank you, Linda. 정말 잘했어. 고마워. It was a lot of work, but we got it done somehow. 아유, 힘들긴 했는데 결국 어쨌거나 해낸 거지. I was very impressed. Do you think you would be able to do something similar for Hanmi Mart? 야, 이번에는 헨리 마트에 대해서 좀 비슷한 업무를 해줄래? 결국 financial analysis를 좀 해줄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The client runs a successful chain of Asian supermarkets in California, 자,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but they need help tracking their cash flow. 그들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 같은 similar, 유사한 일을 조금 해줄래라고 부탁을 했더니 As of now, I couldn't really tell you. 지금으로서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I'm interested, but 관심은 있지만 I might get transferred back to New Jersey. 나 뉴저지로 다시 transfer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탁, 요청 따위 업무를 당장은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D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Well, if you're okay with staying here in Los Angeles for 야, 그럼 네가 만약 로스앤젤레스 여기 남아있는 거 네가 조금 괜찮다고 한다면 the project, let's set up a video conference with Let's set up the video conference. 우리 화상회의를 그럼 준비하자. the two regional managers and see what we can arrange. 그래서 두 명의 지역 관리자와 함께 화상회의를 한번 준비 마련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자. 결국에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자라는 얘기는 회의를 잡아보자, 만남의 일정을 잡아보자라는 A번으로 패러프레이징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Part 4로 16번부터 18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16번, 화자 회사는 이번 가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 A번, Exposition. 이게 바로 엑스포, 박람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air, 박람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B번, 세미나를 실시하기. C번, 인턴을 고용하기. D번, 웹사이트를 시작하기, 출시하기. 17번, 마찬가지로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자가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ve seen in the past. 내가 과거에 봤던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 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인가? A번 어떤 결과 따위에 언짢다. B번 디자인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C번 그는 어떠한 도구나 용품 따위를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D번 어떠한 결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불확실하다. 18번
화자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자, A번 cost estimate,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요. Q로 시작하는 quote라고도 paraphrasing 할 수 있습니다. 필수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estimate, quote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B번 휴대폰 번호냐? C번 measurement, 어떠한 사이즈, 치수라는 의미는 결국 dimension 또는 dimension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 규격, 크기, 치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D번 sample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처럼 sample, 영국식 발음으로 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샘플 카탈로그라고 보시고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I represent Covington's Tools and Supplies. We will be setting up a kiosk at an upcoming expo 자, 우리가 upcoming expo, 언제 upcoming expo? this fall and would like an eye-catching banner for our stand. 그래서 여기에서 키오스크, 무인 발권기 따위를 설치를 할 거예요. 어디에서? 다가오는 엑스포 이번 가을에요. 일단 16번 정답 A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아주 시선을 끌만한 eye-catching banner, 우리의 어떤 가판대를 위한 eye-catching 배너를 원합니다. I was browsing through some of your creations on your online catalog. 자, 그래서 내가 온라인 카탈로그로 당신의 어떠한 작품들을 한번 봤는데요. And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ve seen in the past. 내가 과거에 봤던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I knew that we had to go with you. 난 알았어. 우리는 너와 함께 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즉,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이다. 너의 작품 따위는 정말 놀라운 것이야. 아이 캐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7번 정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Our designated area isn't that big, 자, 우리의 그 지정 구역이 막 그렇게 넓진 않지만 but I don't think it will be much of an issue. 뭐 문제가 딱히 될 것 같진 않아요. I'll email you the dimensions of our kiosk.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들렸으니까 dimension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나는 18번, 나는 똑똑해가지고 measurement, dimension. C번으로 정답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18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request, 요청하는 사항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Email you the dimensions of our kiosk. 우리 키오스크의 다이멘션을 내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요청이 아니야. 내가 단순히 해주겠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C번은 함정이었고 연이어서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price quote by the end of the week? 내가 이번 주 말까지 price quote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 18번에 대한 정답은 A번이다. estimate 또는 quote, 이렇게 견적서 연결해서 필수어휘 꼭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19번 언급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화자가 시간이 없다. B번 건물이 수리가 될 것이다. C번 자료 따위가 분실되었다. 장비는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working은 근무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동하다, 즉 not working, 고장났다, broken, out of order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20번, 자, 화자의 렉처는 언제, 어떤 화자의 렉처가 일정이 조정될 것인가? 자, 이런 그래픽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요. 보기로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정보들로 정답의 근거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정보인 4월,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21번 화자가 청자들에게 무엇하도록 제안을 하는가? Survey 땡땡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naire, 설문지를 작성하기. B번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자, C번의 financial contribution은요. 대표적으로 기부, donation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부를 하기. D번 웹사이트를 확인하기.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WKPR, 라디오 방송이네요. the best in educational broadcasting. 뭔가 교육적인 방송인 것 같고 I have an update concerning the weekend lecture series at Osage Community Center. 이 지역사에서 열리는 어떠한 그 코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가 봐요. We've just found out that the center has scheduled major repairs between May 13
and May 20. 근데 지금 방금 날짜가 나왔어. 자, 우리가 we've just found.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알아차렸거든요. Found out that the center has scheduled. 어떤 센터가 일정을 잡았대요. 뭐에 대해서? Major repairs. 그러니까 repair 19번에 대한 정답으로 B번으로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연속 타이밍이 또 한번 등장을 한 거지. 어떤 major repair야? 언제부터?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리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 center has scheduled major repairs between May 13 and May 20. As a result, the auditorium will be closed to the public while the work is being done. 그래서 그 리페어 워크가 수리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대중들에게는 auditorium, 그 강당 따위가 뭐가 된다고? 결국에는 폐쇄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강의는 C번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고 연속 타이밍 문제. The lecture scheduled during that period will unfortunately also need to be canceled for the 그렇지. cancel, 취소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time being. The organizers of the series are hoping to set a new date for that lecture sometime in June. 그러니까 언제로? 6월 달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가 6월 달 결국 reschedule, 영국식으로는 reschedule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정답 C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For information on the series and the speakers being hosted, please visit our homepage. please visit, 그러니까 suggest 하면서 please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정답은 쉽게 D번으로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1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선 문제가 연타로 등장하는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키워드를 가지고 등장했던 어려운 난도를 자랑했던 그런 문제였다. 연속 타이밍,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워드를 미리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Part 1부터 Part 4까지 LC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특히나 Part 1, Part 2 요즘에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고득점 꿀팁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이번 2월 27일 여러분들 토익 LC 만점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